경매 낙찰 후 가장 먼저 할 일 중에 하나는 경락잔금 대출을 부지런히 알아보는 것입니다. 보통 대출 상담사들이 상품을 추천해주면 그 중에서 좋은 조건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곤 합니다. 대출을 하기로 했다면 문자나 전화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건을 확인한 후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확인하는 이유는 막상 은행에 가면 은행 본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출 조건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돈을 사고 파는 기업이고 항상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일단 대출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서류 작성 후 법무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경매 잔금 납부 날짜를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법무사에게 반드시 법무비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조절해야 할 항목은 법무사와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의 비용을 법무사에게 입금하면 법무사는 경매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법무비 견적서를 볼 줄 알아야 법무 비용이 적절하게 책정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간혹 법무비를 과다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법무비용 견적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견적서에는 화면과 같이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주택채권, 보수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는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납부하던 것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국가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서 취득세가 변할 수 있으니 항상 현 시점에서 인터넷을 참조하셔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화면과 같이 주택의 경우 6억 이하 1%, 6억에서 9억 2%, 9억 초과 3%입니다. 법무부 견적서에 취득세를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투자자라면 세율과 금액 정도는 맞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 자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교육세는 말 그대로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의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조세입니다. 현재 교육세는 화면과 같이 주택의 경우 6억 이하 0.1%, 6억에서 9억 0.2%, 9억 초과는 0.3%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취득세의 10% 비율이라서 편의상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하여 1.1%, 2.2%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인 농특세는 농업, 어업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세금으로서 현재는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만 0.2%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사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입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소유권 취득 시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지만 개인 간의 거래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5년간 보유한 후 원금과 이자를 받고 매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유 기간도 길고 이자율도 낮아서 대부분 매입 후 할인된 가격으로 바로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격은 화면의 매입 요율에 따릅니다. 그러나 실제 매입하면 할인해서 다시 팔기 때문에
낙찰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할인 비용뿐입니다. 즉 1,000원에 사서 900원에 판다면 100원을 부담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의 기타 지역의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면 매입요율에 따라 0.016%인 160만원의 채권 매입을 해야 하지만 어차피 다시 팔아야 할 것이므로 할인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참고로 채권 할인율은 매일 변경됩니다. 화면과 같이 2019년 1월 23일자 할인율 1.67331%를 적용하면 결국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6,770원입니다. 이제 주택채권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앞의 경우 부수 비용을 감안해서 법무 비용이 5만원 이하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26,770원인데 법무비 견적서에 채권 항목이 20만원이 청구되어 있으면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죠. 주택채권을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역시 수학은 어렵네요. 법무사가 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에 채권 비용을 과다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여러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액은 쉽게 말해 법무사 수수료입니다. 잔금 납부 및 등기 이전에 대한 수고 비용이죠. 화면과 같이 법무사 보수표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매로 싸게 낙찰받았다면 보수액은 과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비싸다 싶으면 법무사와 잘 협의하면 거의 다 가격을 조정해 줍니다. 하지만 단돈 1원이라도 아끼려는 마음에 너무 세세하게 따져서 비용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경매 투자자들은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고 경락잔금 대출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매 낙찰 후 부동산 법무비 견적서 주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비용의 적절성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법무 비용이 아까워서 셀프로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이유는 셀프로 해보시면 시간도 많이 들고 머리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경매 투자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돈 주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에게는 시간도 돈입니다. 그 시간에 경매 물건 검색을 하나 더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